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양시장이 다 올랐죠. 사실 지수가 밀릴 만한 요인도 적지 않았는데, 수급도 좀 괜찮아졌고, 또 이제 특히 튀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 강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세게 가면서 그러니까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우선 장 초반에는 나스닥 시장이 연속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지수도 좀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나스닥이 최근에 이제 4일 연속 하락을 했고 7일 중에서 6일이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 기간에 다우 지수가 그렇다고 약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일 중에서 다우는 또 5일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대만 증시도 전일까지 5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술주라든가 성장주 쪽에 어떤 매도가 나올 때 신흥시장도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장 초반에 어떤 매물이 나왔고 또 오늘 장중 내내 이제 하락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도 초반에는 좀 받았죠. 특히 이제 두 종목은 이제 소송 이슈가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로펌 이제 하겐지 법안에서 마이크론 포함해서 이 세 개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격 담합을 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 회사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소송이라서 이렇게 새롭다거나 놀라울 만한 또 겁먹을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변수도 일부 좀 제기가 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성장주 쪽에 또 매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장 초반에 어떤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런데 이제 초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소재 쪽, 철강,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갈 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게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증시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특정 업종에 이제 매도가 집중이 돼 있었고, 기관이 또 매수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최근 대비는 상대적으로 또 양호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오전장 반짝 밀린 거 이외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좀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비철금속, 철강주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금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제 금융주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오늘 중국에서도 또 중국도 오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제약주는 급락하고 이런 어떤 비철금속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급등하고 이런 형태를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면서 증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좀 주도를 했고 그게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고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붙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사실 매도가 치우쳐졌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매도한 걸 보면 전기전자 업종하고 이제 의약품 업종하고 다음에 서비스 업종, 운수장비 업종 이 네 종목군들의 매도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예, 어설프게 판 게 아니라 팔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순매수한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형주 몇 개를 제외하고는 또 눌리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극단적인 매매가 지수를 평소 같으면 좀 눌렀을 텐데 이제 워낙 적은 종목 수를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제 와하고 밀고 올라가면서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지수 올라가는 걸 일조했다라기보다는 올라가는 걸 방해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연기금 매매인데 연기금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또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제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3일 연속해서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도 10월 이후에 연기금이 3일 연속해서 매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도하던 그런 주체로 인식이 됐던 연기금이 더 이상 이제 매도를 하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 주체가 매도를 멈추게 되면 또 투자들이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투자들이 좀 긴장을 했고 개장 전에 약간 의식을 했던 재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일 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옐런 장관의 금리 관련된 발언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업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게 이제 우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또 그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은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 발언 이후에 금리 인상 확률 연내 12월에 현재 금리보다 한 단계 정도 더 위에 있을 거다. 이런 확률이 14%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히려 9%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확신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 또 영향을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 금리보다는 자꾸 인플레이션 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에 종목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들이 판단을 하게 됐고 그 종목들에 이제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양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옐런의 발언은 시황보다는 개별 업종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 특허가 한시적으로 이제 면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특허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국가들이 원재료만 있으면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물론 이제 뭐 원재료를 확보하는 거라든가 현재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뭐 6개월 안에는 어렵다 이런 어떤 주장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제 이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월 초에 그렇게 매수하던 외국인들이 4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나라 이제 매도를 하고 대만을 지난달에만 19억 달러 매수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만 증시도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도를 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이제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바뀌는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 그러니까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일본도 지금 확진자 수가 심상치가 않고 우리나라도 오늘 이제 지난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증가세는 좀 꺾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코로나 추이도 이렇게 좋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고 대만도 지금 확진자 때문에 조금 긴장도가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어떤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일부 외국인들이 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그렇게 되면 신흥시장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치료제라든가 백신 관련주의 어떤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직 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백신 관련된 이슈도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업종별로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시장이 특정 업종 중심의 어떤 주도 흐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 제가 계속 뭐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형적인 어떤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철강, 금융 뭐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늘 이제 증권주도 되게 세게 올라갔고, 근데 이런 종목이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옐런이 금리 관련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연준위원들이 결국엔 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위원들은 일부 뭐 카플란 같은 그 정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뭐 한두 명 정도 더 있죠. 강경하게 말하는 사람이. 근데 대부분은 별로 미동을 안 해요. 최근 들어서는. 예, 뭐 금리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메시지로 생각을 하냐면 그냥 금리 안 올릴 거니까 그냥 하던 거 계속해. 그 대신 버블이 있는 쪽만 좀 조심하지. 뭐 이 정도의 어떤 메시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하던 거를 계속한다. 그러면 주식은 계속 사도 된다. 근데 대신 이제 업종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코로나 국면에서는 빅테크주 갖고 재미를 봤다면 미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빅테크주가 뭐 가격도 부담되고 하니 또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라면 이제 경기주로 좀 이동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서가 만들어지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이어질 거냐? 이거는 좀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공매도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가질 거냐. 그러니까 당장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전차 군단, 다음에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오늘 뭐 인터넷 주들도 그다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형 바이오주 일부도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목군들이 이제 매도가 되고, 이제 철강, 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뭐 롱숏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는 이제 뭐 대형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팔고, 다음에 이제 경기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는 어떤 그런 롱숏 전략이 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니면 또는 뭐 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뭐 여러 어떤 말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종목들을 과연 공매도 대상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는 2003년도에 뭐 해운 조선주 그렇게 대세 상승 나왔듯이 그냥 쭉 가는 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외국인들한테 달려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끌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돌리기를 시작할 거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기금하고 저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동안 매도 주체였고, 특히 6개월 동안에 삼성전자만 8조 원을 팔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만약에 매수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누군가는 계속 팔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뛰어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은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다른 주체들도 매수로 같이 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 오늘 동시효과의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3일 연속에서 순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장중 기준으로 보면 매수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구도가 되면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냥 가던 종목 계속 달고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공매도가 시작돼서 이 정도 되면 또 부분적으로는 좀 공매도 한번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철강하게 돌리고 그 틈에 다시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올라갈 거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붙어줘야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동향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숏 커버가 시작이 되느냐. 지금 뭐 공매도 시작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숏 커버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또 곧바로 숏 커버가 되면서 업종 교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탑10 중에서 플러스 난 거는 코스피에서 3개밖에 없었거든요. 코스닥은 이제 막판에 상승 전환한 종목이 되게 많아졌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승한 거는 4개밖에 없었고 6개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종목군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대형주는 철저하게 이제 눌리는 그런 구도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에 대한 확실한 매수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상승이 안 나오니까 변동성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지금같이 경기주들이 계속해서 끌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제 선수 교체가 되느냐, 이걸 이제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다룰 문제라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종별 수급 동향을 좀 유난하게 더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